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금융판매 영업가족 여러분들. 저는 DGB생명의 교육실장 송윤희입니다. 오늘은 DGB생명의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종신보험의 포인트는 주로 손보를 판매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 있으신 분들도 어떤 점이 DGB생명이 다른 생명보험사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그리고 손보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종신보험을 좀 접근을 해서 업셀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저희 상품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 중에서도 오늘은 라이프 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 상품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이 3가지가 있어요. 사실 좀 죄송한 건 한 상품에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좀 버거운데 그래도 새 상품이나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선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라이프 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 상품은 전통형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상품 구조, 그리고 저렴하게 보험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리치 플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20년 납이 아니라 5년 납, 10년 납 이런 플랜을 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더블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게 왜 니즈 맞춤이냐,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체증과 체감형이라는 상품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게 내가 40대 가장이다 하시는 경우, 아니면 나는 사망보험금보다는 좀 환급금으로 조금 더 자금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옵션, 체증과 체감의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건강종신보험,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한 줄로 제가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없는 CI 종신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글로벌 판매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상품, 바로 매월 생활비 주는 안보험. 요게 명칭이 매월 생활비 받는 안보험으로 바뀌면서 만기 환급형, 건강관리형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가입 설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로 제가 보니까 글로벌 금융판매에 손해보험을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생명보험에 대한 편견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은 무조건 죽어야만 고객한테 돈이 나간다, 고객이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맞죠. 주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는 게 맞지만 그 외에도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 이 부분. 다음에 생명보험은 비싸다. 네, 손해보험 비쌉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특별히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망에 대한 급부값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사망 이외의 담보에는 보장이 약하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에서 여러 가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 그 중에서도 좋은 담보가 있을 것이고, 생명보험, 특히 DGB생명에서도 좋은 담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담보들만 제가 선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생보사의 이슈는 아무래도 예정이율입니다. DGB생명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냐면요, 바로 이 예정이율이 3.25%이기 때문인데, 자, 다른 회사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75로 대부분 4월에 개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DGB생명에서는 지금 3.25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가 안 돼요. 흥국, 동부, 그리고 저희 DGB, 동양 등등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이 3.25% 예정이율을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이율과 더불어서 좀 상품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저희 거는 맨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을 제외한, 자, 처음부터 적용 이율부터 쭉 말씀을 우선 드리면은요, 예정 최저 적립 이율, 보증을 해주는 이율은 3.25%. 그래서 보장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이 3.25%를 보증을 해준다, 이 점이고요. 추가 납입 한도도 지금 월 납입
보험료의 기준으로 200%입니다. 추가 납입 한도도 왜 중요하냐면요.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도 이 3.25% 최저 보증 이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험사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추가 납입 한도가 이제 1배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역마진이 난다는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납입 수수료도 이제 업계 이제 최저로 0.5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플랜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도 인출 수수료는 이제 유니버셜에 대한 이제 기능이 되겠죠. 중도 인출은 연 12회 이제 할 수 있는데 DGB생명은 단 2,000원도 받지 않습니다. 네, 수수료, 전액 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연금 전환 그리고 적립 계약 전환 이렇게 또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3.0 뭐 이렇게 또 있는데 대부분 이제 3.25 상품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꼭 4월 이전에 확인하시고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아까 타사보다 그래 예정이율도 좋고 추가 납입 사업비도 좋아 중도 인출도 물론 좋고 그러면 그 특징들을 모아서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을까 장점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적립에 대한 보증 이율은 3.25%를 해준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고액 계약일 경우 10년 납 이하의 경우에 자 사망 금액 주계약에 대한 금액을요 2억 이상을 하시게 되면 가입 금액 6.5%를 추가로 가산 적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억을 가입했어요. 아니면 2억 원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6.5% 이제 그 부분이 추가로 이제 금액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자, 6억 원 이상일 때는요, 8% 무려 8%를 추가로 적립을 해드리니까요. 고액 계약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가산에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도 인출 말씀드렸고요. 추가 납입 그리고 추가 납입을 플랜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해지환급에 대한 수익률도 이제 금방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사망 보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 꼭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에 자, 요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따가도 이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신보험은 이제 해지환급률이죠. 해지환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그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보시면 납입 기간이 5년 납 이상 그리고 보험 기간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됐을 때 이제 보험 이제 그 차익에 대한 그 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DGB생명이 가지고 있는 3.25% 최저 적립 이율을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유니버셜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금 관리를 같이 사망보장과 가져갈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두 가지의 종신보험에 대한 이제 상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 번씩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은 보장성 상품과 그리고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하시는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자, 주계약을 비교를 해보시면 손해보험은 보통 상해 사망 혹은 상해 후유 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계약이 저렴해요. 근데 아까 왜 생명보험이 비싸냐? 바로 이 주계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방사망이라는 것은 상해, 재해 그리고 그 외에 질병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은행의 시중은행의 예적금은 당연히 보장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만기 보통 손해보험은 다 100세 만기 상품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은 그렇고요. 생명보험은 사실 딱히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종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이지만 저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중은행 예적금은 뭐 만기 1년, 3년 뭐 상품마다 다르겠습니다. 보통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최저 보증 손해보험은 제가 사실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 부분이고 생명보험 지금 DGB생명이 아까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적립금에 대한 보증 이율이 3.25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 예적금은
원금은 보장을 합니다. 그 부분 되겠고요. 불이익 형태도 한번 보시고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적립보증에 대한 부분이 3.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금리 1%대 그 예금 이제 적립 이율보다 좀 더 높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생명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에 대한 부분 대신에 의무납입 2년 기간을 지키셔야겠죠. 그 부분이 있고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손해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셨던 생명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셨던 비교해서 같이 컨설팅 들어가서 꼭 활용하셔서 판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DGB생명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상품이 어떤 게 좋은지 판매 플랜은 뭔지 요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상품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이프 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리치 플랜 유니버셜 종신보험, 마지막 더블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상품이 3가지나 되니까. 자, 라이프 파트너는 보시면요, 제가 기본형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리치 플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납 형태, 그리고 더블 플러스는 체증 체감 이런 옵션이 들어간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 파트너를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가입 가능 연령도 일단 70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이 2천만 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저렴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시납도 가능한 상품이 바로 라이프 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간혹 이제 물어보세요. 일시납으로 종신보험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라이프 파트너 종신보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납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계약이 아니라 한 월 10만 원 부담 없이 좀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설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왜 리치 플랜은 단기납형인가 보시면은 일단 납기 자체가 5년, 7년, 10년 최장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거기다가 자, 가입 금액이 7천만 원부터입니다. 보험료의 수준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납에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계약을 할 거야 라고 이제 고객분이 이제 설정이 된다면 그분은 리치 플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플러스는 뭐냐? 체증과 체감이 있는데요. 체증은 이 전환 나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65세 전환을 많이 하세요. 요거는 최초에 설정하고 나중에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전환 나이는. 근데 그러면 전환 나이 기준으로 뭐가 체증, 뭐가 체감되느냐? 바로 사망에 대한 주계약이 체증은 2배, 그리고 체감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형태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신보험 이제 더블 플러스를 가입을 했어요. 전환 나이는 65세로 했고요. 체증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66세부터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은 체증 2배이기 때문에 2억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내가 체감형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전환 나이 이후로 사망 금액이 5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대 고객님들은 어떻게 은퇴 나이 55세 기준으로 이때만 집중으로 사망을 보장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니즈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체감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이율 그리고 최저 적립보증이율은 요 세 상품 똑같이 3.25%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 납입 수수료도 그리고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객분에게 맞춰서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 할인 아까 말씀드렸죠. 2억 원 이상이면 얼마? 6.5%를 추가로 적립을 해줄 거고 8억 이상 가입을 했다 그러면 6억 이상이었죠. 6억 이상 가입을 했다 그러면 8%를 추가로 적립을 해주겠다.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은 리치 플랜하고 라이프 파트너 10년 납 이하일 때만 가능한 요 고액 계약에 대한 적립, 추가 적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진단 한도. 방금 앞에 세 가지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세 가지 상품의 어떤 그 무진단의 가입 금액은 기준은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이거예요. 연령대별로 금액이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 바로 미만이라는 요 글자예요. 자, 51세. 내 고객님이 보험 나이가 51세예요. 근데 8천만 원 가입 금액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된다? 진단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7,500만 원 요렇게 가입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1세 이상은요, 정권 진단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입 설계 하실 때 내가 고객분한테 가져갈 때도 대부분 무진단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맞춰서 연령에 맞는 무진단 금액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손해보험 좋은 담보 정말 많습니다. 생보도 있는데요. 제가 일부 정말 중요한 담보들만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뭐 소외감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특약 2가지는 바로 이 수술비, 수술 보장에 대한 그 특약 하나, 그리고 장기 간병 특약 요렇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업셀링 할 수 있는 거, 사망만 아니라 조금 더 수술비도 하고 싶어, 아니면 간병자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술비는 5종이라는 이제 종을 나눕니다. 수술에 대해서 보종을 나눠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네, 상품이고요. 최대 30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네,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요 장기 간병 특약은 60세까지 네, 이제 가입 가능한 담보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 시 최대 3천만 원 일시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수술비에 대한 그 종수를 그리고 예시를 좀 보니까요. 저희가 일상에서 좀 자주 받을 수 있는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저는 1번 여기 백내장 관열 수술 또 이제 10만 원 요렇게 있고요. 뭐 디스크, 비염, 그리고 뭐 맹장, 그리고 여성분들 많이 하는 자궁 근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대장 용종 요런 부분들도 종수에 따라서 뭐 1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암 관련 이제 제가 이따 예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액으로 보종에 맞춰서 추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실손 의료비 또 이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이 수술비에 대해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는 이제 꼭 한 번씩 요거는 출력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일상에서 혹은 자주 접할 수 있는 수술들이 보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내장이라든지 뭐 갑상선 아니면 네,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치액 절제. 네, 그래서 그 항문 관련 질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300만 원이 뭐냐 봤더니 이제 암 수술에 관련된 이제 일종의 수술이죠. 요거 이제 300만 원. 그래서 보종수로 해서 나눠서 최대 3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정액으로 받아갈 수 있는 담보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네.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좋은 특약은 제가 보니까 이 장기 간병 특약도 괜찮았어요. 네. 뭐냐면 이 장기 요양 상태가 1등급 또는 2등급이 됐을 때 일시금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그런 이제 담보인데 뭐가 좋았냐면 약관상에 제가 정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공보험에서 이제 정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그리고 이제 노인성 질병이죠. 진단 받은 부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담보입니다. 자, 장기 요양 상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공보험에 대한 기준이죠. 이제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나가는 거는 장기 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이제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2013년 정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공보험 기준과 그리고 회사 내부의 기준 동시에 만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요 CDR 척도가 3점 이상이라는 것도 함께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DGB 생명에서는 이 장기간병 특약은 요 공보험 기준만 만족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사에서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걸 봤더니 바로 이 중증 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치매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뭐 질병 후유장애 뭐 공부하시면서 하셨을 텐데 같이 그걸로 컨설팅해서 판매하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사에서 기준한 이 중증
치매에 대한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공보험하고. 일단은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겠고요. 그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 바로 그 노인성 질병은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치매에 대한 부분, F코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 노인성 질병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파킨슨병,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뭐 중풍 후유증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어요.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 이상 만족해야 되는 그 담보가 있는 회사의 약관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중증 치매로 정의한 거는요, 이 F 코드에만 해당이 돼요. 다만 이 F 코드 하나 중에 선망이 중증 치매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그 중증 치매 담보를 받으려면 중증 치매로 일단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CDR 척도 3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DGB생명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만 받으면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예정 최저 적립금 보증이율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3.25% 뭐 그 외에 딸리는 이제 특징들 말씀드렸고, 다음에 특약 중에는 뭐가 좋은데 수술비가 좋더라. 그리고 장기 강병 공보험 기준만 이제 만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장에 대한 부분은 끝났어요. 주계약 사망과 그리고 좀 좋다고 하는 특약들 수술 장기 간병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유니버셜 기능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사망에 대한 보장보다 이 유니버셜 자금 활용에 대한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유니버셜 기능을 그냥 4가지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그 덜중, 더 내고 그만 내고 덜 내고 중도에서 뺏어 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내는 거, 왜 더 내는 게 좋으냐? 일단은 DGB는 추가 납입 사업비가 0.5%야. 거기다가 추가 납입 분도 최저 적립 보증이율 3.25 해준대.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만 낸다. 내가 중도에 못 낼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년 이상 납입은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 납입 2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보험 계약이 대체 납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기간까지는 연령대 따라 다르지만 유지를 할 수 있게 보장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덜 내는 것 또한 요 대체 납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후에 내가 월 보험료 20만 원 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5만 원만 내고 싶어, 뭐 만 원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년 이후에 자유 납입으로 만 원부터 이렇게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대체 납입으로 유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중도 인출은, 자, 중도 인출은 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입 설계에서 뽑아보시고 체크하실 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중도 인출은 우선적으로 해지 완급금의 50% 이내 금액에서만 가능한데, 그러면 최고로 가입이 아니죠. 최고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빨간 글씨 써 있죠? 기납입 보험료예요, 기납입 보험료. 내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이제 10년간 납입을 다 했어요. 그러면 보험 기간 중에 중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최대 금액이 1,2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빼서 쓸 수 있는데, 찾아서 쓸 수 있는데, 불이된 3.25%로 불이된 이자는 중도 인출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까 옵션이 있었어요. 연금 전환 아니면 적립계약 전환,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중도 인출도 2년, 의무 납입 2년 이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 인출을 해서 다 이제 활용하셨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다. 요 두 가지일 경우에 요 전환에 대한 기능을 쓰게 됩니다. 사실상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급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성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장성 계약에서 3.25% 적립 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립형이나 연금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
사망에 대한 보장은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연금이나 적립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다 해주냐? 적립형은 가입 이후 7년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연금 전환은 10년 이후 45세 이상일 경우에 네, 제도로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보장형 계약일 때는 적립 보증 이율이 3.25였어요. 근데 자, 두 가지 경우에는 다 1%대로 적립에 대한 보증 이율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객분한테 안내해 드릴 때. 그리고 자, 보시면은 원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해요. 근데 적립형으로만 이제 변경을 할 때 피보험자를 내 자녀로 바꿀 거야. 아니면 뭐 배우자로 바꿀 거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10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7년 내고 자녀한테 물려주는 플랜으로 한번 이제 컨택을 더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내용은 다 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의 특징까지 쭉 다 했고요.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점, 그리고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판매 플랜, 판매 화법 이렇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액계약 추가 적립에 대한 부분이 바뀐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2억 원 이상 가입했을 때가 이제 구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억에서 6억 미만까지가 이제 6.5%를 추가로 적립을 해줄게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억 이상은 무려 8%를 이제 추가로 적립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요 D사는 네, 동부생명입니다. 동부생명에 있는 이제 상품을 똑같은 이제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뭐냐면 40세 남자 기준으로 2억 7천 해서 10년 납. 그래서 기본 보험료를 100만 원 그리고 추가 납입 200만 원에서 총 월 300만 원 납입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추가 납입 플랜이죠. 자, 거의 이제 그 기간별로 환급률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15년이 지나갔을 때 저희 회사가 환급률이 좀 더 앞선 그런 모습을 띠는데요. 이 부분도 활용하셔서 만약에 이제 D사의 상품을, 동부생명의 상품을 설계를 하셨다면 저희 것도 꼭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고액 계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세 가지 상품, 아까 보니까 그래 동부보다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더 장기간으로 갈수록 해지나 아니면 사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높다, 좋더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세 가지 상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이프 파트너 리치 플랜 더블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40세 남자 기준으로 10년 납,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기본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이고요. 추가 납입을 200만 원을 똑같이 10년 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뭐 기간별로 다르게 있긴 하지만요. 요 더블 플러스는 체증형 65세 전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같은 이제 환급률, 기간별로 환급률과 사망보험금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체증형이라는 더블 플러스 상품이 사실은 가장 해지환급금도 사망보장도 가장 높은 거를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자녀분들, 고등학생 아니면은 뭐 대학생, 뭐 아니면 이제 사회초년생 이런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은 이 체증형 상품을 꼭 한번 권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뭐 연령을 이제 떠나서 종신보험 한 10만 원짜리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파트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렴하고 아주 심플하게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리치 플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납, 최장 10년 납으로 했을 때 이제 해지 환급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프 파트너하고 리치 플랜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요. 그 부분 이제 좀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같은 10년 납으로 내가 한 월 50만 원, 100만 원 이제 고객한테 제안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리치로 하세요. 네, 리치로 하시고 그 외에 기본 20년 납 10만 원에 맞출 거야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파트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체감에 대한 옵션이 좋아. 그리고 자녀한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블 플러스 체증형으로 네,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제 보험료 예시표는 라이프 파트너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뭐 단기납도 있고 체증 체감도 있고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낯서실 수 있어서 전통형 상품으로 좀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판매 플랜과 이제 어떤 비교는 뭐냐면, 자, 확실히 체감형은 처음에 초기에 사망 금액을 1억을 하더라도 중간에 전환 나이 이후에 사망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여기 65세 체감형이니까 이분은 66세부터 5천만 원으로 사망 금액이 줄어드는 그 상품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더블 플러스 체감형. 그리고 요거는 기본 1억이 이제 세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사망보험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체감형이 좀 더 저렴해요. 하지만 라이프 파트너처럼 추가 납입을 해보자. 그러면 사망에 대한 금액, 환급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면, 자, 환급률에 대한 부분은 기간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8%가 차이가 나고요. 아, 그럼 근데 중간에 사망보험금 떨어지잖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90세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나는 사망보다는 이제 좀 어떤 환급률 자금으로 하고 싶어. 같은 1억이지만 이 4천만 원을 사망보다는 그냥 적립금 형태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추가 납입 플랜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파트너 하시는 분들 아니면 더블 플러스 체감형, 요것도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환산율이 가장 지금 20년 납 기준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상품이 바로 이 더블 플러스 체감형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DGB 생명에는 알종신이 뭐가 있나요? 네, 요 상품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그 단기납 플랜으로 해가지고 좀 예시를 이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상품은 실질적으로 제가 리치 플랜으로 했어요. 아까처럼 10만 원대 혹은 15만 원대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파트너나 더블 플러스 체감형을 선택을 하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사망 환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고요. 단기납형, 그럼 단기납형은 얼마나 좋은데?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치 플랜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판매 플랜이 1대2, 그래서 추가 납입을 활용한 플랜이긴 한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도 인출을 일시금으로 해서 내가 목적 자금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준은 리치 플랜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했고 40세 남자 10년 납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월 50만 원에 추가 납입 100만 원, 그래서 월 15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자, 중도 인출 한번 보시면 제가 시점을 좀 나눴습니다. 자, 11년 차 그리고 16년 차, 21년 차, 36년 차에 일시금으로 4,500만 원 목돈을 인출해서 쓰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인출해서 대신 시점만 다르게 나눠서 활용을 했을 때 마지막 요 76세 시점에서 얼마의 사망과 얼마의 해지 환급금이 남느냐, 요것도 같이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차익에 관한 것들. 자, 그래서 11년 차에 일단 4,500만 원에 대한 이제 자금을 이제 인출을 했습니다. 51세 정도 되셨으니까 자녀가 뭐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녀 교육비, 자녀 대학 자금 이렇게 컨설팅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16년 차에도 4,500만 원을 인출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56세시니까 뭐 은퇴를 준비를 하는 그런 은퇴 준비 자금 혹은 본인의 뭐 병원비 그런 것들 같이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 21년 차 61세에도 똑같이 4,500만 원 뽑았을 거야. 내 간병비, 병원비 혹은 뭐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마지막 76세 시점에도 또 4,500만 원을 중도 인출해서 쓴다. 상속이나 아니면은 그런 자원들로 내가 좀 활용해 볼래 하시는 분들 있을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총 중도 인출한 금액, 시점은 다르게 뽑았습니다만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뽑아서 쓰는 플랜이에요. 자, 1억 8천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시점에 이 76세 시점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남게 되고요. 해지환급에 대한 부분, 지금 해지환급금만 나왔거든요. 1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해서 다 쓰더라도 시점에 맞게 기간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내가 다 넣고 다 뽑아 썼더라도 사망과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남는다. 많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는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다 뽑아 썼는데도 마지막 시점에 해지환급이나 사망보장이 이만큼 1억 원 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피보험자 나이가 40세예요. 50세 이상 이 플랜을 설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설계가 안 돼요. 이 시점에 이렇게 해지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 보장에 대한 부분이 보장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으로 내가 설계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40대에 한해서만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상품도 여러 개들 했고요. 뭐 상품의 특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보험료표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드리고 화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예시표를 보면은 제가 가장 저렴하다는, 왜냐면 생명보험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저렴한 이제 플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라이프 파트너 유니버셜 종신보험 20년 납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남자분인데 보시면은 40세 기준으로 5천만 원 했을 때 한 11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라이프 파트너는 이 이하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부터 가입 금액이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종신보험 하고 싶은데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0년 납으로 라이프 파트너로 금액을 조정해서 고객한테 맞는 보험료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분들도 보면 40세 기준으로 여성분은 5천만 원 가입했을 때 9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렴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종신보험.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손해보험에서 자, 질병사망 담보 체크하나요? 가입하나요? 대부분 안 하세요. 왜? 보험료가 비싸서. 그리고 또 질병사망이 만기가 80세 만기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Q&A로 상품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뭐 3.25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 있었고 유니버셜에 대한 기능에 장점이 있었어요. 뭐 추가 납입이라든지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보장에 대한 부분은 수술비하고 장기 감정 특약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듣는 질문 1번 이거예요. 납입면제 특약이 있나요? 특약이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뭐 진단받으면 돼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해당이 되냐? 원인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율 합산 50% 이상 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 면제가 됩니다. 물론 특약도 포함이 됩니다. 납입 면제는. 자, 그래서 질병이나 뭐 재해 상관없이 50% 이상 장애 상태 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주계약의 제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특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도 인출 시 수수료가 있나요? 자, 일단 중도 인출은 2년 이후에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도에 대해서 제가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인데, 자, 최소 이제 100만 원에서 최대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까지만 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플랜도 아까 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회 가능해요. 연애 1년에. 근데 수수료 전혀 받지 않습니다. 네, 수수료 없는 거, 중도 인출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겁니다. 네, 추가 납입 사업비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피보험자 변경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는 피보험자를 내 자녀로 바꿔줄 거야. 배우자로 바꿔줄 거야. 특히 근데 자녀분들을 많이 이제 바꿔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플랜을 이제 계약, 적립 전환으로 전환을 할 때 가능합니다. 7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추가 납입 시에 아까 추가 납입 2배 가능하다 그랬는데 추가 납입 사업비도 업계 최저래 0.5래 DGB 생명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추가 납입을 계속 강조를 하냐? 사업비 0.5%밖에 안 떼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지환급금과 같이 얼마를 3.25%를 적립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만약에 특약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도 주계약에 대한 금액으로 해지환급금, 유니버셜 기능 요 3가지 기능으로 추가로 우리가 판매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화법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큰 특징들은 보셨어요. 주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들어갔고 뭐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업활동에 쓸 수 있는 화법들 몇 가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뭐 직접 뭐 이제 연구도 해보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사회적으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도 함께 늦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건 은퇴 나이가 짧아지고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결혼 나이 30 넘어서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50세, 뭐 55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활동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자녀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컨설팅이 되겠고 두 번째, 뭐 3대 미스터리라고 뭐 하네요. 첫 번째는 이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 근데 또 재밌는 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내가 차에 치여 죽을지, 뭐 먹다가 죽을지, 병에 걸려 죽을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술비하고 장기간병 특약은 가입하면 비갱신의 보장은 종신보장으로 주계약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신특약을 활용한 이제 보장 플랜도 함께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 그 있었잖아요. 뭐지?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은 죽어야만 준다. 근데 사망보험금의 니즈는 별로 없고 이 해지환급금을 사망보험금 대신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플랜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망에 대한 보장이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을 보장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도 인출해서 활용을 하겠다. 요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점을 다르게 해서 일시금으로 내가 뭐 3천만 원, 2천만 원, 뭐 결혼 자금으로 쓰겠어, 뭐 자녀 교육비로 쓰겠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컨설팅 할 수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에 대한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적립이율 3.25를 가져갈 수가 있다. 시중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조신보험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DGB 생명 그리고 생명보험에 대한 이슈, 그래서 DGB 생명이 3.25% 이제 뭐 예정이율을 쓰고 있고 적립 보증이율을 그만큼 해주니까 좋다. 유니버셜 기능도 뭐 사업비도 적고 인출 중도 인출할 때는 사업비 안 받고 그런 부분, 수수료 안 받고 그 부분도 이제 포인트 장점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망보장과 특히 해지환급금이 좀 높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좀 이제 내용이 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정리를 해서 저희 거를 꼭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종신보험을 추가로, 너무 비싸 그럼 라이프 파트너로 하세요. 10만 원. 뭐 정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제 중학생 손자죠. 이제 그한테는
그 이제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분은 보니까 뭐 5만 원, 7만 원에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신보험 설계를 하고 싶다, 가입 설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프로세스로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그 글로벌 금융 판매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고객 등록 그리고 가입 설계를 전부 다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 등록은 ARS 등록 이후에 하는 거 꼭 이제 그 루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입 설계는 가상 고객 그리고 정보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진설계라고 하죠. 그 설계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이제 죽으면 주냐? 아니다.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한 것도 우리가 플랜을 짤 수 있다. 그래서 화법도 제가 쫙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돌려가 보면서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객은 사망보장으로 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해지환급금에 대한 활용으로 이제 어필을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긴 강의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마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다 보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제 아까 뭐 편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보험 보장성, 생명보험 보장성, 예적금 비교해서 우리가 생명보험으로 판매로 이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을 꼭 자료까지 함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